네, 이곳은 중국 항저우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실체로 구현된 게 바로 이 임시정부 건물입니다만 이곳은 임정의 고난의 여정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는 항저우 이주를 시작으로 해서 고난의 유랑길에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는 상하이, 항저우를 비롯해서 모두 8곳의 임정 유적지가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3.1절에는 8곳의 유적지마다 이 기념식이 열려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기념식이 열리는 곳은 이곳 항저우 단 한 곳뿐입니다. 그 아쉬운 현실과 속사정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항저우 임시정부의 만세가 울려 퍼집니다. 3.1 정신이 만들어낸 임시정부. 이곳에 만세가 울려 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에겐 특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소유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3.1절 기념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어 왔습니다. 이를 돌파한 건 항저우 교민들이 지킨 3.1 정신이었습니다. 중국 측 임시정부 관리처와 지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우호 관계를 지속해 마침내 8년 전 3.1절 기념식 개최의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다음 교민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걸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부에서도 또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돼야 되고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항저우 교민들은 수백억 원의 현상금을 마다하고 김구 선생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도왔던 추푸청 선생의 후손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우리 정부도 예산을 보조해주고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임정에서의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이 중국 내 독립운동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통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 우파도 좌파도 아닌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자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재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그의 여정을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후난 농업대학 교정에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농학자로 추앙받는 유자명 선생은 1919년 충주 농업학교 교사 시절 3.1 만세 시위를 기획하다 발각돼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내 베이징에서 아나키즘, 이른바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我父亲他为了争取这个韩国独立，那么他也需要一种这个思想武装。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때 베이징에서 기거했던 곳입니다. 유자명 선생은 이곳에서 신 선생과 6개월을 함께 살면서 신 선생을 무정부주의 사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독립 방법은 의열 무장투쟁이었습니다. 유 선생의 회고록에는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거사를 돕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나는 천진에서 나석주와 같이 있었다. 나석주는 나와 같이 위해로 가서 어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좌익도 우익도 아니었던 아나키스트 유자명은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세력의 통합에도 앞장섰습니다. 유자명은 지난 1942년 바로 이곳 충칭 임시정부에 드디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무정부주의 이념 자체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독립단체들의 단결 그리고 연대가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유자명은 1950년 6월 귀국길에 나섰다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他们的目的还是要恢复国家的独立，而并不是要实现一个什么无政府的社会。他们不是这样。 이렇게 중국에서 농학자의 삶을 택한 유자명 선생은 이후 남북한은 물론 중국에서도 훈장을 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로 남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